영화와 함께 인문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와 함께 떠나는 여행, 나를 찾아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순천대 철학과 이정아입니다. 출발에서 도착까지 10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여행이 벌써 5번째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행을 하시면서 얼마나 즐거우셨고 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또 어떤 영화를 만나게 될지 여러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이야기. 출발하면서 던지는 우리들의 질문은 산다는 것은 뭘까입니다. 유행가에 나오는 가사 같기도 하고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술잔에 기울이면서 하시는 조금은 무거운 푸념과도 같은 이 말, 산다는 것은 뭘까? 그런데 과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취업으로 지친 20대, 30대,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요즘은 산다는 게 뭘까 하고 넋두리를 한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힘겨운 이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걸까요? 대체 산다는 것은 무엇이길래 이 무거운 질문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담고 있는 우리가 함께 동행할 영화는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2001년도 미국의 영화입니다. 오른쪽 포스터에 있는 저 남자의 표정을 한번 보시죠. 무언가 진지하고 그러나 힘겹고 고단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톰 행크스는 이 영화에서 톰 행크스인지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수염이 덥수룩하고 야윈, 무인도 생활을 그려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텐데요. 아래에 보이는 저 배구공은 무인도에서 이 사내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준 윌슨입니다. 저 윌슨은 무인도에 있던 주인공에게 가족이고 친구이고 또 유일한 사랑하는 연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함께 가지면서 오늘 여행을 떠나봅니다. 산다는 얘기를 꺼내놓고 갑자기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삶과 죽음은 서로 다른 글자일 뿐 전혀 다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일화를 소개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대학생들이 어느 사찰에 함께 여행을 갔다가 한 학생이 낙오가 되었다고 해요. 헐레벌떡 자신이 타고 왔던 차로 달려가려고 하는 청년에게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딜 그렇게 바삐 가나? 예, 제가 혼자 남아서요. 제가 타고 왔던 차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차로 빨리 가서 뭐 하게? 차로 돌아가야 집에 갈 수 있죠. 집에 빨리 돌아가서 뭐 하게? 아이 참 스님도 집에 빨리 돌아가야 제가 원래 하던 제 일상을 살고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공부는 해서 뭐 하게? 아,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해야 취직을 하고 취직을 해야 성공을 할 거 아닙니까? 성공은 해서 뭐 하게? 성공을 해야 결혼도 하고 좋은 차도 사고 집도 살 거 아닙니까?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서 그래서 뭐 하게?
아, 그래야? 그리고 나서 청년이 갑자기 말문이 막혔대요. 그 뒤에 뭘 할지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한참을 있다 그러다 죽겠죠? 라고 말을 하자 그 스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힘겹게 살아? 지금 죽지. 그 청년은 후일에 무언가를 깨닫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고 하네요. 무엇을 깨달았는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저한테 물어봤으면 뭐라고 답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산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와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죽음을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말 그대로 몸이 죽은 거죠. 사진의 오른쪽에 장례식장 모습이 있는데요. 몸이 죽으면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기도 하고 혹은 저런 사회적 형식이나 이런 것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사망 진단이 내려지죠. 두 번째는 사회적 죽음입니다. 사회적 죽음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고 있던 일 혹은 내가 맡고 있던 역할을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 집단, 그 사회에서 잊혀진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집단이나 그 사회에서 내가 맡았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사회적 죽음입니다. 흔히들 은퇴하고 나서 사람들이 힘이 없어지고 고독해지고 외로움을 탄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죽음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죽음 혹은 마음의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무인도에서 살아서 기적적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사랑하는 연인이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진 한 가정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사랑을 잃은 마음. 물론 이 영화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스스로 그 마음을 추스리고 극복해냅니다. 극복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감정적 죽음, 내가 더 이상 감정을 가지지 못하고 사랑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 저는 이것 또한 하나의 죽음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무거운 질문 같습니다만 감히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살아 계신가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안녕하세요. 그 말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바꾸면 여러분 살아 계신가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의 마음도 과연 안녕하신지. 가끔은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묻기 전에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의 마음도 안부를 물어서 챙겨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안부를 묻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캐스트 어웨이는 미국에서 2001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으로요.
이 작품에서 나오는 톰 행크스는 세상에서 가장 바쁜 남자입니다. 유명한 택배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얼마나 바쁜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날 시간조차 없습니다. 택배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는 동안에 이 남자는 한시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이 남자가 그런데 참 운명은 얄궂기도 하죠. 무인도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무인도에서의 4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빴으면 왜 바빴을까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윌슨과 대화하느라고요. 다시 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요. 인상적인 대사가 있는데요. 윌슨에게 물어봅니다. 너 혹시 성냥 가진 거 있니? 라고요. 불을 피워야 어떻게든 추위를 막아보고 살 수 있는데 배구공, 떠내려온 배구공에 자기 손으로 찍어서 얼굴을 그려놓은 그 윌슨에게 성냥 가진 거 있냐고 물어봅니다.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며 그렇게 살아남았죠. 아무 희망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희망, 어떤 논리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숨을 쉬어야 했다라고 말하는 그 남자의 이야기가 바로 캐스트 어웨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들은 이야기가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돌려주려 간 선물. 그런데 그 여인은 너무나도 슬퍼하고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이 남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빗길을 달려온 그 여인을 다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혼자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조류는, 파도는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몰라. 그러니 계속 숨을 쉬어야지. 무인도가 아닌 이곳에서도 그는 희망이 없지만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무인도인가요? 아니면 무인도에서 살아 돌아온 나의 집인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조류는, 파도는 무엇을 가져다 주나요?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캐스트 어웨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낭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남자 척은 무인도에서 그의 시간을 cast away, 낭비했을까요? 아니면 제거했을까요? 연애할 시간도 없이 바삐 살던 그 남자가 4년이라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중요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기 위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들을 제거한 것일까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은 중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인도에서 바쁘게 대화했던 윌슨. 척은 윌슨과 대화를 하면서 과연 살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이건 바로 위의 질문과도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그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면 척은 죽어 있었을 수도 있고, 그가 삶의 의미와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를 잡은 것이라면,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거했던 것이라면 척은 가장 잘 살아 있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그 무언가를 제거하고 있습니까? 무인도에 있는 척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나는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어 있는 것일까요? 영화를 보는 내내 척의 모습은 어느 순간 사뭇 진지하고, 어느 순간 너무 냉정하고, 어느 순간 무기력합니다. 그 모습은 하루를 살고 있는 나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무인도인데도 말이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척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사방으로 뻗은 길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택배를 받게 될 그 아가씨에게 길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 길에 선 척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영화의 엔딩씬은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질문만 던지고 끝을 냅니다. 자, 저 갈림길에 선 척에게 파도는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그 아가씨와의 새로운 사랑을 가져다 줄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굉장히 낭만적이신 거죠. 자신의 직업으로 다시 뛰어들어서 또 바쁘게 살아갈까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도 약간 일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도 아니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셨습니까? 척이 저 길 위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이 그 길 위에서 갖게 되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갈림길은 시시각각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는 가끔은 빠르게, 가끔은 한참을 서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어려운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도 한번 기다려 보시죠. 조류는, 파도는 지금 여러분께 오고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누가 압니까? 윌슨처럼 좋은 친구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5번째 여행을 정리하면서 여행의 일기를 적어봅니다. 먼저 산다는 것은 세잎클로버를 모으는 일.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갖다 준다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네잎클로버를 찾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잎클로버를 찾겠다고 지천으로 널어진 세잎클로버를 밟고 다니는 일이 흔하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어요. 세잎클로버, 그 흔하게 깔려있는 그 세잎클로버가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네잎클로버보다 흔하긴 하지만 세잎클로버는 행복을 가져다 준답니다. 행복을 밟고 행운을 얻는 일, 글쎄 현명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조금 너무 평범하고 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 하루하루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같아 보이는 어제와 오늘은 다르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이 오늘 다시 입는다고 해서 그 옷이 오늘 내가 입은 옷과 같을 순 없어요. 왜요? 내 마음이 다르니까요. 그 속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다르니까요. 두 번째로는 나의 감정을 느끼며 사는 것이 나로 사는 것이다. 타인의 감정을 염려하고 타인의 감정이 안녕하신지 안색을 살피고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나의 감정은 그리고 나의 생각은 기꺼이 포기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나의 삶. 그래서 집에 오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난 오늘 뭘 하고 살았지? 가끔은 싫은 건 싫다고, 좋은 건 좋다고, 맛이 있는 건 맛이 있다고, 맛이 없는 건 맛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내가 먹고 싶은 것과 내가 먹기 싫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죠.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그것은 마음을 내어서 하는 일이죠. 그러나 마음을 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콩자반이 싫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주는 것이죠.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쉽지만 편하지만 그러나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한 거죠.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게 편해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편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이게 좋아요 라고 나의 감정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 그건 나의 죽음을 부추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삶이라고 일기를 적어보았습니다. 내 앞길에 놓여 있는 저 갈림길이 모두가 꽃길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어찌된 게 네 갈래 길 모두가 험하고 울퉁불퉁하고 가시가 보이는 그런 길입니다. 저 너머로 보이는 남들의 길은 왜 그렇게 좋고 꽃길이고 아름답기만 한지요. 그래서 가끔은 투정도 부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나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곳이 무인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습니다가 아니고 죽지 않고 그래도 무인도에 도착했고 그래도 이곳에서의 삶이 하루하루 지속되고 나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안녕한지 안부를 물어줄 수는 없을까요? 다른 누구도 물어보지 않으니까 나는 물어봐 줄 수 있는 그 안부.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오늘 인사를 건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여행을 위해서 오늘은 잘 사는 것으로 우리의 피로를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